안녕하세요. 연관 분석 시리즈 11번째 시간이고요. 3장 ML 엑스텐드 실습 중에서 실습으로는 첫 번째고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들었던 ML 엑스텐드 이론에 대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습은 4번에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온라인 리테일 데이터를 기초 분석 및 가공을 하는 게 이번 시간이에요. 요 온라인 리테일 데이터 기초 분석 및 가공한다는 거가 오늘은 그래서 ML 엑스텐드를 쓰지 않고 사실은 판다스 기능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그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준비 루틴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4번의 과정은 ML 엑스텐드를 이용해서 빈발 항목 분석을 따로 해볼 거고, 연관 규칙 분석 따로 해볼 거고, 그러니까 빈발 항목 따로, 연관 규칙 따로, 이걸 이제 전체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 그 중에서 똑같은 내용을 하되 프랑스 거를 같이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독일은 제가 샘플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업을 설명을 할 게 조금 있긴 한데요. 이게 파일을 읽어드리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콜앱으로 먼저 이제 파일 읽어드리는 것까지를 진행을 한 다음에 추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콜앱 들어가서 여러분 로그인 된 상태에서 콜앱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GitHub 선택을 해서 4번째 탭 GitHub 선택을 해서 SAGELAB 숫자 4 for data를 엔터를 하면 여기 이제 어소시에이션이 제일 먼저 위로 나오죠. 이 어소시에이션 중에서 이제 3번 ML Extend IPyMB로 오늘은 진행을 할 거예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저장을 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것까지 4번을 가지고 거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ML Extend 실습 쭉 나오고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도 이렇게 접혀져 있다면 여기 오른쪽에 헤더 공개를 하면 헤더 부분이 보이고 파일 드라이브의 4번 저장. 지금 이건 GitHub 상태여가지고 저장을 못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의 G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게끔 드라이브에 4번 저장을 하고, 그럼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러면은 뭐뭐의 4번 또는 영어면은 copy 뭐 이런 말이 적혀 있겠죠. 요의 4번 고쳐주고, 요의 4번 고쳐주고, 저는 여기다가 제 이니셜 J를 붙인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파일 저장까지 하면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ML 엑스텐드 실습, 앞으로 4번의 실습에 대한 부분이 여기 이제 분석하기 데이터 가공, 빈발 항목 분석, 연관 분석 수행, 그 다음에 분석하기 프랑스 독일 비교까지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요렇게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번 시간에 진행될 건데, 3.2.1 온라인 데이터 분석 기초 분석에서 기초 분석을 먼저 할 거고 데이터 가공하는 걸 할 거예요. 기초 분석에서는 라이브러리인데 넘파이 판다스 매플라립 읽어드려 보죠. 여기 읽어드려 보고 수행을 하여 처음 수행할 때 이제 메모리 할당하고 연결하느라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요거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리테일 파일을 적재할 거거든요. GitHub에 있는 거 세이지 레포 데이터의 어소시에이션 밑에 있는데요. 온라인 리테일이라는 엑셀 파일이 있는데 얘가 사이즈가 크니까 요거 읽어드리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 3.2.1.2 누르고 3.2.1.2.2 눌러놓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읽어드리는 온라인이라는 파일이 보이겠죠. 요 상태에서 저는 조금 이제 강의를 하고 한 1분 30초, 2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강의 갔다가 돌아올게요. 자, 오늘 할 내용 한번 살펴보죠. 기초 분석 및 그러니까 클렌징을 할 거래요. 기초 분석은 거래 건수 우리 트랜잭션이 몇 개가 될 건지를 살펴볼 거고 이 인보이스가 지난 시간에 본 거에 의하면 한 줄에 한 건이 아니었었죠. 항목별로 다 이렇게 정리돼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본 거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본 거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인보이스 하나에 여러 개가 하나의 인보이스가 여러 개의 상품별로다가 돼 있었었죠. 요거를 하나의 상품의 상품별 형태가 되게끔 지금 데이터를 가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인보이스라는 항목하고 디스크립션이라는 항목이 지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국가 수 및 국가별 거래 건수, 국가별 거래 건수, 요거 국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몇 국가나 하는지, 그다음에 거래 일시라는 게 이게 어느 기간만큼의 데이터인지, 데이터에 대한 이제 성격을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의 숫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추가 정보도 분석을 해볼 거예요. 요게 이제 기초 분석인 거고, 클렌징은 이게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그 전에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무리가 없는지. 인보이스 넘버나 디스크립션에 누락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제외되어야 할 거래는 없는지, 실제 비즈니스면은 취소 거래거나 분실 처리거나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 데이터에 또 들어있어서 그 데이터를 찾아서 제외하는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상품명이 온전한 형태인지, 근데 이것도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제법 있어요. 문자열 공백 여부에 포함인데, 특히 이런 경우가 이제 조금 난감한 경우인데요. 자, 음, 레드, 예를 들어서 레드 컵이라고 있으면 이렇게만 돼 있으면 딱 좋은데, 여기에 레드 컵 하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빈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안 보이는 빈칸이면 눈으로 보기에는 같은 것 같은데, 그 디스크립션 관점에서 서로 다른 문자열이거든요. 다른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트링이어서 공백 같은 거, 공백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공백 포함 여부 같은 걸로다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이제 클렌징이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클렌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ML 엑스텐드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형태는 요 이제 인보이스 하나하나 다 다르죠? 인보이스 별로다가 여기에 이제 디스크립션이 이쪽 방향으로 쭉 있을 거예요. 요 디스크립션이 있어서 상품별로다가, 그러니까 엄청 많은 상품 개수만큼 있겠죠. 상품 개수만큼의 컬럼이 있는 거고, 상품 개수만큼의 컬럼. 그러고는 인보이스 넘버에 이게 포함되느냐. 지금 우리 온 눈에 펄스지만 가끔 true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true가 있어서 그 상품이 들어있으면 어, 이 인보이스의 거래 번호에 해당 상품이 들어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US 오피서 미러볼이 들어있으면 여기가 이제 true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까지 오늘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그 파일이 이제 읽었어요.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자, 우리 봤었던 것처럼 인보이스 넘버, 스탁 코드, 상품 코드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디스크립션을 컬럼으로 적겠다는 거죠. 퀀티티가 6이라고 돼 있는데, 이 퀀티티 6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상관이 없어요. 한 개가 들었던 10개가 들었던 장바구니에 담겼느냐만 중요하고, 날짜도 요게 이제 데이터가 이상이 없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추천 순차 분석을 한다고 하면 요 시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순차 분석을 한다면 시간도 중요할 거고, 같은 고객이 순차적으로 구매했는지 보려면 이렇게 고객 아이디와 시간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순차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10개는 전부 영국인데 영국이 아닌 데이터도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데이터의 개괄 정보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온라인이라는 테이블에다가 담았죠. 지금 엑셀 파일 그 자체를 온라인이라는 데다 담아서 제일 먼저 물리적인 형태를 확인할 때는 info라는 함수를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info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그 기본적인 물리적인 정보를 보여줘요. 0에서부터 7까지 8개의 지금 컬럼이 있는 거고, 이 8개의 컬럼이 541909 54만 라인이네요. 있는데 여기서 54만 1909가 아닌 게 두 개가 보여요. 이렇게 두 개가 보이죠. 두 개가 디스크립션이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이 빈 것도 있나 보다. 그다음에 고객 번호가 빈 것도 있나 보다. 고객 번호가 빈 거는 괜찮은데 이 디스크립션이 빈 거는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지워야 될 대상이 될 거고, 자, 인보이스 번호나 스탁 코드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라고 돼 있다라는 거는 이게 보면 얼핏 숫자 같은데, 인보이스 넘버도 뭔가가 이게 특이한 게 있나 봐요. 이상한 게 있는 것 같고, 스탁 코드는 여기 보니까 지금 알파벳이 들어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브젝트 형태로 돼 있고,
그다음에 퀀티티는 전부 숫자니까 인트 64로 잘 돼 있고 인보이스 데이트도 이 결측치가 이상하지 않게 잘 돼 있어서 데이트 타임 64가 나오네요. 그다음에 커스터머 아이디랑 유닛 프라이스는 플로트, 그러니까 고객 번호도 숫자형으로 돼 있고 개당 가격도 숫자형으로 돼 있어요. 컨트리는 문자열이니까 글자로 해서 33메가의 데이터로 돼 있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번에 이렇게 물리적인 형태를 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의 분포, 기술 통계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라이브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다 라운드 2까지 돼 있는 건 뒷자리 수 두 자리만 보겠다라는 거고, 뭐 실행해 보면 이렇게 잘 나올 텐데, 자, 요걸 보면 퀀티티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8만이 있으니까 이상치가 있고 최대값이 8만이고 뭔가 최대값 잘못 넣은 거를 최소값으로 이렇게 상쇄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중위수로 보면은 3인데 요 평균으로 보면 열이니까 많이 담긴 것 때문에 이렇게 모양새가 그렇게 돼 있나 봅니다. 유닛 프라이스도 4불, 뭐 2불, 75% 선도 4불이니까 그리 비싼 물건을 파는 거는 아닌데 영국 회사라서 4파운드일 거예요. 4파운드라서. 근데 여기도 이제 38,970이라니까 뭔가 이건 집계된 값인 듯하죠. 그러니까 특이한 값들이 들어있고 특이한 음수 값들이 있어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고객 번호는 최소가 12346, 최대가 18287. 그러니까 12,000번에서 18,000번 사이에 그냥 고객 번호들이 쭉 있나 보구나 정도로 이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디스크라이브 함수가 판다스에서 숫자형에 대한 이런 기술 통계를 주는데 만약에 숫자형이 없이 그 객체형, 그러니까 숫자형을 제외하기 위해서 exclude float int를 했어요. 그 경우에는 그 개수를 세워주고 특징을 살펴줍니다. 그래서 인보이스 넘버, 스탁 코드, 디스크립션, 인보이스 데이트, 컨트리, 이 날짜형하고 지금 오브젝트형인 거에 대해서, 자, 인보이스 넘버는 유니크하게는 25,900 종류가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다? 장바구니의 개수가 25,900개, 거래가 25,900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이게 탑인 인보이스 번호가 58735가 1114개가 담겼대요. 그러니까 1114개가 담긴 제일 큰 장바구니가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스탁 코드도 4070 종류, 그러니까 상품이 4070 종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85123이라 A라는 거가 2313회 등장, 2313개의 장바구니에 담겼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화이트 행잉 하트 티 라이트 홀더라는 거가 인기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인보이스 데이트. 네, 이거는 최소 최대를 보면 퍼스트가 2010년 12월 1일, 2011년 12월 9일. 아하,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2월에서 약간 모자르죠. 요렇게 12달하고 한 열흘 정도의 데이터가 더 있구나 정도로 요건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국가는 38개의 종류가, 유니크하게 38개의 종류가 있고 가장 많은 탑인 거는 유나이티드 킹덤. 근데 유나이티드 킹덤이 49만 개니까 54만 개 중에 49만 개면 대부분의 매출은 영국에서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제 디스크라이브 데이터만 가지고도 데이터의 계략적인 지금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요 디스크라이브로 조금 파악할 수 없었던 거 이제 고객 수하고 국가별 월 거래 건수 요런 걸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카운트 오브 커스터머 아이디는 유니크한 개수니까 여기서 이미 나오긴 했어요. 커스터머 아이디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유니크한 게 몇 개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었었네요.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온라인에 커스터머 아이디에 n유니크라고 하면, 자, 요런 중간에 문장이 이제 궁금하면 이걸 출력을 시켜볼 거거든요. 프린트, 요 포매티드 스트링이라 그랬죠. 포매티드 스트링 안에 요 어떤 실행값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중간 단계가 궁금하면 중간 단계만 실행을 해보면 돼요. 여기 지금 딱 복사해가지고 커스터머 아이디가 유니크하게 몇 종류가 있어야 했더니 4372. 그러니까 고객은 4372명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별 거래 건수인데요. 요건 조금 이제 까탈스러워요. 저기 있는 국가의 개수를 세 봐야 되는데 그냥 국가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인보이스별로 세고 싶거든요. 유니크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가 몇 번 나타났는지를 보고 싶은 거라서
세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국, 국가의 국가가 아니라 고객의 여기죠 위에서 고객의 유니크한 거, 유니크한 숫자는 고객 숫자는 고객이 몇 명의 어떤 종류가 있는 거지. 그래서 4372 종류 유니크를 세면 되거든요. 유니크를 세면 돼서 요렇게 유니크를 세면 되니까 n 유니크를 하면 돼요. 근데 국가별 거래 건수를 세는 거는 요걸 국가별로다가 세게 되면 위에서 지금 이게 50만 건이었었나? 54만 1900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래 건수는 25,900건이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요게 데이터의 행의 수고 로우 카운트고 요거는 트랜잭션 카운트죠. 트랜잭션이 25,900건 있다. 요거를 감안해서 지금 개수를 세야 되니까 그룹 바이를 여기서 먼저 해줄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바이를 먼저 해줄 필요가 생겨서 여기서 그룹 바이 국가별 인보이스별로 사실 하는 거고 각 하나의 인보이스는 다른 국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같은 거래 영수증이 뭐 하나는 영국이고 하나는 프랑스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그룹 바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품목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스탁 코드로 해서 카운트 또는 요거를 이제 사이즈로 한 번에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이렇게 해서 개수를 센 다음에 요거를 리셋 인덱스를 해서 다시 컨츄리별로다가 세서 밸류 카운트를 하면 요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가 조금 한번 그러니까 만들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이 인보이스별로 요 단계를 중간중간을 보려면 요것도 중간중간 단계를 제가 이제 같이 실행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볼게요. 우선 여기까지를 실행을 해볼까요? 이러면 그룹바이 객체 이건 판다스 내용이죠. 이러면 그룹바이 객체가 나와요. 그룹바이 객체가 나와서 그룹바이 객체는 썸이라든지 민이라든지 개수를 셀 수 있는데 여기 카운트를 하면 컨츄리별 인보이스 넘버별 스탁 코드가 몇 개가 있었었는지 카운트를 해줬어요. 스탁 코드를 카운트를 해줬는데 요거에 대해서 리셋 인덱스 여기가 지금 두 줄로 돼 있는 거가 불편하니까 지금 이건 시리즈죠. 값이 하나고 인덱스가 두 개인 시리즈인데 리셋 인덱스를 해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덱스가 이중 인덱스를 전부 그 데이터로 보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이 됐어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컨츄리만 필요한 거예요. 컨츄리에 지금 요건 이제 25,900 라인이니까 25,900 라인에 대해서 그룹 바이로 지금 정리가 된 국가니까 요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컨츄리만 필요해. 그래서 컨츄리만 필요해로 바꿨고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개수를 세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value count라는 함수가 있어요. 시리즈에서 그 밸류를 개수를 세주는 거. 이 밸류 카운트라면은 그 밸류 나타나는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킹덤부터 나와요. 유나이티드 킹덤이 제일 많고 23,000건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이 600건, 프랑스 이웃 나라에서 찔끔찔끔 직구하는 정도로 보여요. 그쵸? 요렇게 이제 보이는 걸로. 그래서 38날개 브라질이나 뭐 소련, 레바논 같은 데서도 하나씩 사가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다스에 익숙하면 이렇게 직접 바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고 익숙하지 않고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보면서 배우는 단계에서는 지금 제가 해본 것처럼 앞부분 실행해보고 중간중간 산출물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어쨌든 영국이 대부분의 거래를 갖고 있는 25,000건 중에서 23,000여 건의 거래를 갖고 있는 것까지도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월별 거래 건수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인보이스 데이터가 있었으니까 얘도 같은 원리로다가 그
하나의 거래 건수 단위로 줄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게 인보이스 데이트고, 그다음에 묶고 싶은 단위가 인보이스 넘버니까 요거 단위로 묶는 것까지는 일단 진행을 해야 돼요. 요것도 여기 카운트까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은 요령으로 묶이겠죠. 인보이스 번호별로다가 이것도 인보이스 데이트는 한 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번에는 이게 이제 날짜예요. 날짜다 보니까 요거를 똑같이 리셋 인덱스 하는 거는 같아요. 점 리셋 인덱스 하고 하면 리셋 인덱스가 풀려서 이게 이제 시리즈가 데이터 프레임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요번에는 요 인보이스 데이트를 인덱스로 잡을 거예요. 왜냐? set 인덱스 일단 set 인덱스 인보이스 데이트를 잡을 건데 요거는 시간형이거든요. 시간형은 리샘플이라는 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리샘플이라는 걸 하면 이거 지금 연월일 시분초로 돼 있는 요 연월일 시분초를 월 단위로 묶을 수 있어요. 우리 요 12월 이렇게 있는 월 단위로 건수를 세고 싶거든요. 요 리샘플을 하는 거가 M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 리샘플 M은 월 단위로 그룹 바이를 해서 인보이스 넘버를 세줘라는 것까지예요. 우선 여기서 리샘플 M까지만 해볼까요? 까지만 하면 그룹 바이처럼 요거는 이제 리샘플 객체가 생겼어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세고 싶은 거는 인보이스 넘버를 세고 싶으니까 이제 인보이스 넘버를 셀 거예요. 인보이스 넘버에 대해서 세는 것까지 점 카운트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인보이스 날짜별로다가 몇 거래가 하루에 몇 개씩 거래가 됐었는지 월별로 이게 12월, 1월, 2월, 3월별로 월별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보이고 요거를 조금 시각화하려면 플롯 하면 꺾은선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꺾은선 그래프로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가 2011년 12월 1일이었었고 제일 큰 값이 2012년 12월 8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12날짜가 온전히 있지가 않고 일부 날짜만 있어서 이렇게 꺾이고 전반적으로는 거래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계절적 요소가 있는지 8월에는 좀 줄어들고 연말에 많이 팔리는 그런 모습을 조금 연말로 향해서 계절적 요인인 건지 아니면 성장세가 있거나 하는 건데요. 어쨌든 어떤 특정 달이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거나 완전히 튀지는 않아서 그럼 요 있는 대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같은 내용을 살펴봤어요. 요렇게 이제 지금 데이터의 기초 분석까지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공을 해야 돼요. 온라인 리테일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 클렌징 부분을 할 건데 3개 항목에 대해서 인보이스 넘버가 숫자형이 아니었었어요. 오브젝트형이 있었다는 건데 사실은 C나 A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뭔지 살펴보고 지울 거고요. 그다음에 디스크립션에도 좌우 공백 문자열이 있어서 아니면 아까 건수가 누락된 거 있었었죠. 이런 거 지워버릴 거예요. 클렌징은 퀀티티가 마이너스 어마어마한 숫자인 게 있었어요. 0 이하인 내용이 있었었는데 이것도 내용 살펴보고 지워볼 거고요. 이렇게 이제 클렌징을 한 다음에는 데이터 모양을 피벗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인보이스 넘버의 디스크립션 형태가 되도록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3.2.1, 2.1 진행을 할게요. 우선 C로 시작하는 인보이스 넘버, A로 시작하는 넘버, 그 다음에 문자가 포함된 인보이스 넘버를 개수를 세볼 거예요. 요 개수를 세보는 문장이 여기 있는데 일단 요거를 실행을 하고 나면 인보이스 넘버 C로 시작하는 게 9288개 A로 시작하는 게 3개 요거 두 가지 C와 A를 더하면 9291개니까 문자로 시작하는 거는 요 두 종류인가 봐요. 자, 요 프린트 C로 시작하는 인보이스 넘버 해가지고 요 문장이 있네요. 자, 여기 스트링이라는 게 있고 스타트 위드 요거 판다스 문장인데요. 요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온라인의 인보이스 넘버까지 하면 여기는 시리즈가 출력이 되겠죠. 이제 시리즈가 쭉 출력이 돼서 그 인보이스 넘버 값이 있는 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 타입은 오브젝트예요. 숫자가 아니고 오브젝트라 그랬고 여기에 .str이라고 하면 이게 스트링 액세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있었던 걸 저 안쪽에 있는 데이터를 스트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파이썬, 판다스가 아니고 파이썬에 있었던 함수를 쓸 수 있어요. 우리 문자열 함수들이 있었었잖아요. 문자열 함수. 음, 뭐 이렇게 어퍼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거 있었었잖아요. 요게 이제 스타트 위드라는 애가 있으면 얘가 이제 어떤 문자로 시작을 스타트 위드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리턴하는 거가 true, false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애였었어요. false. 요렇게 요 스트링 액세서를 지나고 나면 파이썬의 문자열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문자열 함수. 문자열 객체의 함수. 그래서 이렇게 start with C 하고 나오면 true false가 나오고 true false에 근데 이게 여기까지 생각하면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true false가 있으면 그걸 썸을 하면 개수를 세는 부분인데요. 자, 요거 한 번씩 실행을 하면서 볼까요? 요 사이에 글자를 넣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미 들어있었다. 스트링에 이제 스트링 액세스하고 요 스트링 하기 전에 우리가 문자열 예를 들어서 C 1, 2, 3, 4 점 스타트 요거 지금 문자열이죠. with C가 true고 이건 tru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A라고 시작을 하니 하면은 false가 되겠죠. 요거를 요 온라인 인보이스 넘버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start with C라고 하면 true거나 false거나 근데 NaN이 나오게 돼요. 왜냐면 요 안에 있는 스트링인데 스트링으로 액세서라고 하겠는데 저 안에 숫자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열이 아니야 해가지고 그러면 아니 나 해당 사항 없어고 이렇게 많긴 하지만 요 중에 몇 개는 지금 C true가 사이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걸 확인하려면 요걸 썸을 해서 true인 애들의 개수를 세줄 거거든요. 그럼 9288개는 조 안에 true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C를 세주고 A를 세주고 이거는 요 숫자형으로 이렇게 스트링을 하는 게 숫자형인 게 곤란하면 요거를 다시 여기서 스트링 앞에 as type이라고 놔두면 이게 숫자형이 섞여 있으니까 오브젝트는 여러 형이 섞여 있으니까 as type 스트링으로 전부 바꾸면 이제 false true로 나와요.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얘는 숫자 세는 거니까 무난했으니까 안 넣은 거고 얘는 이제 is numeric이라고 세보고 싶어서 자 요거를 이제 is numeric이라고 세면 숫자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true false가 나올 거고 자 나는 얘가 is numeric이 아닌 애를 세고 싶어 하면 앞뒤로 이걸 쌓아서 여기서 아닌 애 물결을 넣으면 요 물결이 아닌 경우거든요. 를 해서 썸을 하면 이게 9291개라는 숫자가 이제 세지는 거예요. 숫자형이 아닌 거가 true가 된 거에 썸 해서 숫자를 셌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숫자를 세는 것까지를 해봤어요. 거의 판다스의 영역인데 자, 요렇게 세는 것까지 전부 해봤고 그 다음으로는 그럼 이게 어떤 거래였는지 내용을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었던 이 스타트 위드 C가 true가 되는 친구들을 여기가 요 부분이 지금 true인 애들을 모아서 이게 참인 경우에 사실 이렇게 안 써줘도 되는데 요거 true인 것만 해주면 그렇게 생긴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C로 시작하는 인보이스 넘버들이 C로 시작하는 걸 봤더니 디스카운트 디스크립션 요거는 맞는데 마이너스 음수 값들 그러니까 퀀티티가 다 음수여서 이게 캔슬인 듯해요. 취소건들 취소건들이니까 날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온라인 인보이스 넘버 as 타입 스트링 is 누메릭인 애들을 전부 이게 숫자인 애들 그러니까 여기에 C가 들어있거나 A가 들어있는 걸 뺀 is 누메릭인 애들이죠. 를 빼면 그걸 복사해서 온라인 템프로 만들었어요. 자, 이제 온라인 템프라는 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 이 온라인 템프는
54만 1909건에서 9291건. 방금 C나 A로 시작하는 거, 이주 누메릭인 애들 뺀 거예요. 그래서 53만 2618건이 있는데, 자, 실행을 해보면 온라인 템프는 532618인 건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보이스 넘버를 클렌징을 했고, 디스크립션을 이제 또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 템프, 지금 요거에서 디스크립션이 총 몇 종류가 있지? 요거를, 요 부분만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위에 코드 넣고 지금 요 디스크립션이 유니크하게 몇 개가 있는지를 본 거예요. 일단 4206건이 있대요. 근데 요게 요 온라인 템프에 대해서도 스트링 액세서를 붙여서 자, 문자열에서 스트립을 하면은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는 거였었죠. 이렇게 제거를 해서 다시 디스크립션에 저장을 하고 요거 위아래 똑같은 문장이에요. 요 문장이나 요 문장이나 똑같은 문장 두 개를 실행을 시켜 봤더니 4193개. 그러니까 공백을 제거하고 나서 같아지는 문자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때 공백이라는 거는 문자열 앞뒤에 붙어 있는 공백. 요런데 예를 들어서 요런데 문자열에 뭐 공백이 있었으면 공백이 보이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그거가 아니고 디스크립션 자체가 is NA인 애들이 NA인 애들이 있어요. 자, 요거 is NA는 그러니까 이게 false나 true가 아니라 NA인 애가 true인 애들이 있는 거예요. 요 is NA가 true인 애들이 있어서 요거가 true가 몇 개가 있는지 지금 어피스는 안 보이지만 요걸 썸을 해보면 합계를 해보면 또 저 안에 true가 있었던 거를 볼 수가 있겠죠. 1455건이 있는데 요것만큼이 결측치니까 얘를 지워줄 거예요. 그러면 is NA가 아니네. 여기는 is NA가 아닌 거. 여기 물결이 있으니까 아닌 거. 요 물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NA가 아닌 친구들이죠. 값이 있는 애들만 남을 거거든요. 1455건을 빼고 온라인 템프는 53만 1163건이 됐어요. 여기 요거는 불리한 인덱싱이라고 해가지고 true인 애들만 남기고 false인 애들은 삭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true인 애들만 남겨서 디스크립션 53만 1000개만 남았고 그 다음에 퀀티티가 음수보다 작은 애들을 또 제거하려고 해요. 온라인 템프가 퀀티티보다 작은 거 0인 여부 요것도 위에서 이제 입력을 해서 살펴보면 true, false가 있겠죠. 지금 0보다 작은 애들이 false가 많은데 요것도 요렇게 생긴 애들만 한번 출력을 해보라고 하니까 0보다 작은 애들을 요게 이제 여기서 true가 나온 애들만 보이는 거예요. 54만 1908건 중에서 여기서 true인 애들만 지금 이제 보여서 7300건은 true였던 거죠. 7313번째 건은 이제 true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걸 봤더니 음수값이 있는 애들 중에서 보니까 체크, 데미지, 폴티, 체크, 로스트, 체크, 미싱, 스매시드, 도둑 맞은 것까지 해가지고 정상적인 아닌 애들이네요. 그러면 인보이스 넘버가 있는데도 이렇게 생긴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제거 대상이에요. 자, 데이터 클렌징해서 얘도 제거를 해버릴 거예요. 자, 온라인 템프 퀀티티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아닌 경우만 이게 아닌 경우는 지금 위에 거하고 반대가 됐겠죠. 이제 true가 많겠죠. 요거를 한번 또 출력을 해볼까요? 요러면 이제 true가 훨씬 많겠죠. true가 많은 근데 사이사이에 false가 있긴 있을 거예요. 요 false가 있는 것만큼이 빠져서 473건이 빠져서 53만 530 6908개 그래서 또 데이터가 삭제가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온라인 템프 이 조건에 안 맞는 거 제거해 갖고 온 거 보면 530, 690 거 데이터가 남아 있고 디스크립션도 이제 빈 칸 없고 다만 커스터머 아이디, 고객 아이디는 빈 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지금 분석 목적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요대로 두고 왔어요. 자, 이제 요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가공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가공을 한다? 이쪽으로는
T1, T2, T3가 되게 이쪽에서는 프로덕트 1, 프로덕트 2, 프로덕트 3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고 4090 여건이었죠. 여건이 될 거고 얘는 2만 아까 6천에 가까운 숫자건만큼이 생긴 요런 테이블로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피봇 테이블을 이용해서. 자, 한번 봐요.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피봇 테이블을 이용을 할 건데 온라인 템프 테이블로다가 피봇 테이블을 이용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조건 우리가 인덱스는 뭘로 할 거다? 행방향이잖아요. 요 모양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인덱스는 인보이스 넘버다. 자, 그 다음에 컬럼즈는 디스크립션이다. 값은 밸류는 뭘로 할까?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밸류는 잠깐 뭘로 할까요? 밸류는 퀀티티로 숫자로 해볼게요. 그 상품 구매 건수 퀀티티로 하고 근데 요거 그냥 퀀티티로 하면은 어그리게이션 펑션이 기본은 평균이에요. 근데 미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게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일단 카운트로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몇 번이나 나타났는지 요렇게 모양을 만들면 요 아까 봤었던 게 나와요. 밸류스 지금 제가 S 요거 빼먹어서 그래요. 밸류즈가 되고 복수형으로 그러면 어그리게이션 펑션을 카운트로 해서 하게 되면 방금 봤었던 거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없으니까 빈칸이 나오고 여기 눈에 지금 보이지가 않지만 true, false가 있긴 있을 거예요. 요거 한번 요 지금 마법사를 하면 내용물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좀 걸려서 보였던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하면 요렇게 바꾸어서 내용물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령 NaN만 있을 것이냐 어딘가에는 값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에 대해서 100개의 페이지씩 볼게요. 여기 1이 보이죠? 자, 536407이라는 536408 트랜잭션에서는 지금 이 10컬러 스페이스 보이 펜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구성이 된 피벗 테이블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1만 있을 거냐 하면은 아마도 안타깝게도 카운트기 때문에 2나 3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true, false만 필요하지 몇 개가 있었는지는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is exist 카운트가 0보다 크면 true 아니면 false인 함수로 바꿔줘 가지고 방금 했었던 온라인 피벗 테이블의 이 어그리게이션 펑션을 카운트 함수 대신에 내가 지금 만든 요 위에서 is exist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트라는 문자열로 하면은 카운트 함수로 얘가 알아서 바꾸지만 내가 정의한 함수로 바꿔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그리게이션 펑션 내가 정의한 is exist로 할 거고 요거에 대해서 지금 NaN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fill NA를 해줄 거예요. fill NA 저 NaN으로 돼 있는 거는 뭘로? false로 fill을 채워줄 거다 하면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요거 실행을 해보면 이제 온라인 트랜잭션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이 온라인 트랜잭션 테이블은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인풋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을 해 놓는 거예요. 상품별 인보이스별로 돼 있었던 거를 이제 인보이스별로다가 세로가 인보이스 이쪽이 인보이스 이쪽이 디스크립션 으로 된 함수로 형태로 바꾸고 true false로 여기 안에 tf로 표현이 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했더니 2133행
조금 줄어든 거는 아까 데이터 삭제한 부분이 있어서 그쵸? 그다음에 4064개 항목. 이게 이게 컬럼 4064 컬럼으로 정리가 돼 있겠네요. 자, 요렇게 됐고요. 자, 요렇게 생긴 테이블의 장점은 뭐냐면 요 컬럼별로다가 합산을 하면 요렇게 별로다가 합산을 하면 요거를 썸을 하면 몇 개의 장바구니에 상품이 들어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상품이 그러면 제일 많이 등장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썸이라고 쳐보면 온라인 트랜잭션에 썸이라고 치면 여기 일단 썸까지만 한번 쳐볼게요. 기본적으로 썸은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 단위로 합계를 해요. 그래서 지금 범브박스 제일 앞에 있었던 범브박스는 여기 범브박스 그 다음에 USB 이렇게 나오네요. 범브박스는 한 번, US 오피스 미러볼은 두 번, 그 다음에 10컬러 스페이스 보이펜은 318번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우리 조금 많은 순부터 보고 싶어서 sort values ascending false 이렇게 하면 큰 숫자부터 차례대로 나오겠네요. 하면은 제일 많이 팔린 게 화이트 행잉 하트 티셔츠 홀더. 아까 유니크 그 디스크라이브 할 때 유니크하게 제일 많았었던 거가 2264건. 그 다음에 전보백 레드 로스팟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요 소트 밸류즈를 조금 더 쉬운 그러나 잘 안 알려진 명령어지가 nlargest라고 있습니다. largest 시리즈에서 쓸 수 있어요. 컬럼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요 소트 밸류즈 어센딩 펄스하고 같은 건데 5개만 일단 n largest 5개만 보여줘요. 요것도 헤드처럼 10개 하면 10개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것보다 좀 문장이 간결하잖아요. 같은 말인데 큰 것부터 차례대로 시리즈 10개 보여줘 해가지고 정렬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파티 번팅, 리전시, 퀘이크 스탠드 뭐 파티 용품이 좀 많이 팔리네요. 자, 요거를 이제 또 시각화하는 부분까지가 해가지고 이번 시간 정리가 되는데, 자, 그러면 상품이 우리가 보통이 많이 팔리는 상품부터 해가지고 F9 이렇게 있으면 어, 이렇게 여기서 한 건 팔린 거, 10건 팔린 거, 100건 팔린 거, 1000건 팔린 거 이런 식으로 하면 1000건 이런 식으로 하면 1000건 팔린 건 몇 개 안 될 거고 적게 팔린 애들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요 그래프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2260건까지 팔린 애들은 이렇게 밑에 조그맣게 있을 거고 보통은 한 건, 10건 이렇게 팔린 거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서 우리가 판매 아니지, 판매 건수가 이렇게 있고 판매 건수가 있고 빈도가 상품 종류수, 상품에 해당하는 상품 수를 하면 요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최소 지지도를 이제 정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적당한 분석력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최소 지지도를 가져가야 적당한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요거는 거꾸로 각 상품별로다가 요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오른쪽처럼 그릴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여기서는 상품 디스크립션 상품을 내림차순으로 디스크립션 뭐에 대해서 세일즈 카운트에 대해서 세일즈 카운트별로 세일즈 카운트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어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이 화이트 행잉 티셔츠가 제일 많은 걸로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애들까지 해서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등장하는 애들 2300여 회 등장한 친구부터 2300여 회 등장한 친구부터 여기는 이제 200번 등장한 친구 200번 등장한 친구가 몇 개의 상품 200번 정도 판매하는 상품이 요게 몇 프로 될까요? 요 상품 중에서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가 20% 정도가 될까요? 20% 정도의 상품 개수일까요? 자, 요런 거를 좀 이제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 그림을 그릴 때 선을 세어보는 건데요. 우선은 요 그림을 그리려고 온라인 트랜잭션을 썸을 해서 소트 밸류즈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텝을 40번에 한 번씩만 해요. 40단계로 나누면 4064개잖아요. 그걸 40번에 하나씩 찍으면 요게 전체 점을 지금 100개 정도 찍어 놨을 거예요. 100개 정도 찍어 놓은 상태에서 100개 상품에 대해서 4064개 중에서 40번에 하나씩만 상품을 고른 거예요. 그래프를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타이틀은 세일즈 카운트 바이 아이템으로 붙여주고 Y 레이블 세일즈 카운트, X 레이블은 상품명들이 쭉 찍히는 거고, 자, Y의 리밋은 2300보다 크지 않을 거니까 2300이라고 해서 일단 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지금 X 리밋을 안 줬고 버티컬 라인, 허리전탈 라인을 안 줘서 아까처럼 선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요것도 X 리미트도 0에서 100까지만 보여주겠다고 지금 하면 0번째에서 100개까지만 이게 4000개, 4064개를 40번마다 건너서 했으니까 대충 100개 정도 있는 상태거든요. 자, 요렇게 돼 있고, 자, PLT 버티컬 라인을 요걸 이제 풀어볼게요. 버티컬 라인을, 세로 라인을 X20이라는 지점, 이거 100개 중에서 20이라는 지점, 여기에요. 20이라는 지점에 그린으로 그려보겠다 하고 그려보면 요 지점쯤 돼요. 요 지점이 내가 보기에 여기가 200 정도 될 것 같아, Y로. 그럼 Y가 200이 맞는지 확인해 보게. 이번에는 여기 XH라는 호리존탈 라인 레드를 그려볼게. 여기 지금 가로가 하나가 필요 없는 게 있네요. 가로 하나 지워주시고 하면 이렇게 선이 그어졌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대략 20%의 항목, 약 800개 항목, 여기가 지금 800개 항목이에요. 이 1% 이상, 2만 건 중에서 우리가 2만 건 중에서 200건이라는 게 1%잖아요. 장바구니에 1%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약 20%의 항목이 1%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지지도가 1% 이상이면은 20% 정도의 항목을 다룰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4064개 중에 800개 항목 정도를 우리가 다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2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데 2만 건의 거래 장바구니 중에 200건의 장바구니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내가 이건 A앗하고 찍는 거거든요. 요걸 만약에 500건으로 하게 되면 장바구니가 여기서 잡힐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5%? 그럼 5%면은 약 상품 종류 중에서는 200여 종류의 상품만 다뤄보겠네요. 그것보다는 좀 많은 수를 다뤄보고 싶어 해가지고 나는 1%에서 시작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요렇게 지금 이제 데이터 분석하기 위한 준비 단계. 사실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공하고 준비하는 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시간이 가공도 많이 걸리고 이해하는데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분석을 진행을 해보았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슬라이드에는 조금 이제 자세한 설명들이 있어요. 각 행은 트랜잭션이고 지금 뭐 컬럼은 아이템이고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요렇게 우리가 데이터 바꾼 거 행과 열에 대해서 트루 폴스가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를 요 데이터를 와이드 폼이라 그래요. 데이터를 와이드 폼이라고 하고 아까 원래처럼 지역 있고 연도 있고 매출 있고 이거 피벗 테이블 돌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롱폼이라고 데이터 구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은 기업에서 롱폼으로 관리된 거를 분석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와이드 폼으로 변경을 해주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요. 각 컬럼이 원래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는 변수인 거죠. 근데 얘는 컬럼이 변수가 아니라 어떤 값에 대한 집계된 형태잖아요. 사람이 이해하기 좋을 수는 있겠으나 그다음에 분석의 모양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겠으나 보통 관리하는 모양은 이렇게 이 관리 이쪽 폼을 타이디 폼, 타이디 잘 정돈됐다고 해서 타이디 폼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범주값. 행과 열이 지금 행과 열이 범주가 들어가 버렸죠. 범주가 들어가 있고 셀 전체에 같은 종류의 관찰값. 요거는 지금 행이 연도 값이고 매출 값인데 얘는 같은 종류의 관찰 값이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류 카운트 지금 숫자 거꾸로 셀 수 있는 거 배웠었고, 디스크라이브는 뉴메리칼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뉴메리칼에 대해서 기술 통계 보여주고, 만약에 그 숫자형 외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개수, 상품의 개수, 유니크하게는 몇 종류가 있는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거가 몇 번 발생했는지, 이런 정보를 추가로 줍니다. 그룹 바이는 그룹 바이 객체 만드는 거고, 셋 인덱스, 리셋 인덱스는 인덱스를 지정을 하거나 풀어주는 부분이었었고, 리샘플은 숫자형 데이터, 시계열형 데이터에 대해서 인덱스를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함수입니다. 메소드죠.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m이 들어가 있으면 monthly로 했었는데 요거를 weekly라든지 뭐 yearly라든지 annual하게 a가 annual a니까 year가 여기 있네 annually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리샘플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long to wide 할 때 long 폼에서 wide 할 때 이제 언스택 스택이라는 걸로 해서 지금 이렇게 두 종류로 돼 있을 때 언스택을 하면은 요 연도 안쪽에 있는 게 요 위로 해서 2000년, 2001년, 2002년으로 쭉 바뀌었죠. 요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이드 투 롱은 스택으로 사용을 하고 요런 거는 이제 판다스를 통해서 데이터 가공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모양 집계하는 거 피봇 테이블. 피봇 테이블에는 밸류즈 아까 제가 S 빼먹었었죠. 인덱스는 요거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단수형은 인다이스. 그 다음에 컬럼즈 해가지고 함수 기본값은 민으로 해서 집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자, 요런 피벗 테이블 설명까지 자료 살펴보시면 예시가 있어서 보시면 되고 아까 스트링 액세서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아니면 시리즈죠. 사실은 그 하나의 컬럼에 대해서 스트링을 붙이면 스플릿이라든지 이게 이제 파이썬 문자열 함수였었잖아요. 파이썬 문자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고칠 수 있고 파이썬 판다스의 스트링 액세서 도움말 살펴보면 있는 내용 붙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일 고생스러운 이번 우리 단원에서 분석 단계에서 가장 고생스러운 기초 분석과 가공까지를 진행을 해봤어요. 다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ML 엑스텐드 라이브러리를 읽어드려서 빈발 항목 분석하는 부분까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